덴마크 법원이 정유라의 항소를 전해드린 것처럼 기각했습니다. 정 씨의 구금 기간 오는 30일까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국내로 언제쯤 송환되느냐일 텐데요. 정유라 씨가 자진 입국하지 않는다면 이달 안에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좀 낮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진 귀국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라 송환의 시나리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자진해서 오는 거고요. 둘째는 여권을 무효화시켜서 강제로 추방하면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식 범죄인 인도 절차까지 밟는 겁니다. 자, 그래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자진 귀국은 마음대로입니다. 정유라 마음대로. 오늘이라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덴마크 검찰도 지금 30일 동안 구금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랑 상관없이 가겠다면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정유라가 마음만 먹으면 이번 주 안에도 정유라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여권 무효화 조치라는 거는 원래 당초 1월 20일이나 돼야 여권 무효화 조치가 완료된다고 했는데 덴마크에 정유라가 딱 잡히고 나서 예. 우리가 외교부에서 갖다 줬어요. 예. 여권 반납하라는 요청서를 갖다 주고 그걸 받은 다음에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1월 10일로 땡겨졌습니다. 어허. 그러면 이제 여권이 무효화가 됐으니까 강제 추방을 할 수 있어요, 덴마크에서. 그런데 거기에서도 정유라가 강제 추방 부당하다라고 하면 또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1월 10일 이후라고 돼 있지만 이것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범죄인 인도 청구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특검에서 저 정유라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한 장 보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거의 공소장에 중하는 정도의 범죄 사실의 내용, 소명할 증거 모두 붙여서 번역까지 해야 됩니다. 번역을 해서 보내면 그걸 기초로 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맞느냐 그러느냐 하고 또 소송을 해야 돼요. 거기서 항소하면은 또 안 유섬나 아직까지 뭐 안 예. 들어오는 거 생각하시면 예.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늦출 수도 있고 예.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빨리 오는 게 좋은데 본인이 빨리 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애 돌보려면은 불구속 수사를 조건을 걸고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 부분은 특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한번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범죄자들 들어오라고 할 때 저 불구속으로 하면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자꾸 반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설사 특검 기간 내에 정유라를 조사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건데 약간 뉘앙스를 좀 바꾸긴 했어요. 구속 불구속 여부는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한다 정도로. 그러니까 불구속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조금 흘러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유라 개인의 입장에서만 보면 지금 덴마크에서 갇혀 있잖아요. 예. 근데 한국 들어오면 또 갇혀 있습니다. 어허. 그럼 저기서 다 그러니까 저렇게 갇혀 있다가 범죄인도 그 요청을 하면서 또 계속 구금된 상태로 그렇죠. 재판받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아이를 못 보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근데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덴마크 구금 시설에서는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 따로 협의를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쪽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의 복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다 하고 우리나라로 오면 또 체포되고 구속돼야 되니까 지금 정유라 입장에서 순수하게 정유라 개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 들어오는 게 낫습니다. 난데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안 낫죠. 최순실 그렇죠. 입장에서 폭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들 때문에 정유라의 귀국 일시가 아직 확정적이다고 보기 좀 힘든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 법정에서 쉬는 시간에 기자들을 만났죠. 근데 정유라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은 것 같은 네. 준비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먼저 자진 입국 조건과 특검과 이 자진 입국에 마치 무슨 거래를 하려는 듯한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좀 들어보시죠. 아기랑만 같이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네.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네, 저 진짜 보육원에 있든지 사회단체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상관없거든요. 현재 신경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떠세요? 그냥 애기가. 애기가 거기서 보고 싶으세요? 예. 자, 이 네. 약간의 딜을 하려고 이미 뭔가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은 것 같죠? 딜이죠. 뭐 전체적인 어제 이야기를 다 종합을 해보면 각본이 있어요. 아하. 기승전결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범죄 혐의, 특히 자금의 흐름, 이건 다 엄마가 한 것이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뒤에는 또 돈 얘기를 해요. 본인의 예. 재산 얘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정황이 있고요. 어쨌든 본인의 신병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하나 내세우고 있는 게 예. 악입니다. 악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또 어린아이, 19개월 된 아이고 또 독일까지 데려가서 함께 움직였던 아이고 엄마로서의 책임감은 있다. 이렇게 좋게 봐줄 여지도 물론 있습니다만 예. 그런 신병과 관련해서는 아니 한국에 들어오면요. 이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정유라 자신이 알고 있어요. 친부가 이미 있죠. 친부의 누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순득 자신의 이제 이 이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주변 가족들이 많은 것은 오히려 한국인데 한국에 돌아오면 지금 얘기하는 게 보육원, 뭐 사회 보호시설, 병원 이런 곳을 얘기하거든요. 뭐만 빠져 있나요? 그렇죠. 구치소. 구치소만 빠져 예. 있습니다. 구치소만 아니면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으면 난 어디든 좋다. 이 자유로운 공간을 원하고 있는 것을 명백하게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유라의 본인의 생각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나열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 아이디어를 이미 누군가 받았다. 정리해서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자신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엄마가 한 일이다라면서 자신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유독 몇 가지 중에 구체적으로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정유라의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산과 관련된 내용은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본인 앞으로 지금 해외 재산 도피 혐의도 있거든요. 그 네, 부분에 근데 대해서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저가 인수를 받았어요. 아빠 명의로 아빠 몫으로 있던 땅을. 그리고 그 땅으로 담보를 잡았어요. 외환은행에서. 그래서 총 2차례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 땅을 담보로. 그래서 1원 한 장 저희 돈 안 쓰고 그 대출만으로 이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한정 안 썼다, 뭐 아주 딱딱 네. 뭐 다 알아요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1원 한 장 저희 돈 안 쓰고 그 대출만 가지고 샀어요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앞에는 사실 정유라하기 좀 어려운 말입니다. 예. 보면 강원도 땅을 제가 인수를 받아서요. 예. 그걸 아빠 명의로 해서 그 땅으로 담보를 담보를 잡아서 잡아서. 그걸 외환은행에서 총 2차례 걸쳐서 36만 유로를 대출 받아서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하지 않았으면 잘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그리고 대출 받으러 은행 가고 그렇죠. 그러지 않은 이상은 그리고 정유라가 안 되는 생각보다 사회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냥 독일에만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저는 딱 들으면서 아, 이 부분은 완전히 준비가 됐구나. 지금 크게 큰 혐의로 보면 해외 재산 도피도 하나의 영역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예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어떻게 말하는 게 좋다까지는 확인을 하고 그대로 좀 외워서 얘기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미룰 거는 미루고 본인한테 그렇죠. 올 수밖에 없는 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미루는 거는 당연한 게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잖아. 배은망덕하게 또 자기 낳아준 엄마한테 다 죄를 미루냐 이런 예.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는 어차피 못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어차피 받을 죄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자기 죄까지, 그러니까 자기 그 관련성까지 엄마한테 넘겨도 엄마가 더 처벌받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내부적으로 무언가 좀 정리가 돼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 입학 관련된 거는 아유 저 뭐 학교도 안 갔는데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 얘기 나올 때 이거는 자기가 외국한 거래법으로 본인이 처벌받을 그렇죠. 수 있는 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안다라고 하고 또 모른다고 한다라는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 대통령과의 관계인데요. 먼저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을 들어보시면 이건 몰라도 될 걸 아는 게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뵌 게 저희 아버지 일하실 때 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혹시 엄마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다라든가 이런 얘기 제가 혹시 전해 들은 부분 그 없나요? 시대에 전에 들을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때 임신 중이어가지고 어머니랑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아예 연락을 안 할 때였어요. 일단 그 주사 아줌마 백 실장님이 누군지 알 것 같고요. 그 주사 아줌마 무슨 주사 아줌마? 나오시는 분은 누군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차은택 씨도 전 딱 한 번 봤어요. 그 테스타로자라는 커피숍에서 차은택 씨도 딱 한 번 봤어요. 자, 그러니까 뭐 세월호 관련돼서는 뭐 모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차은택도 딱 한 번 봤다 이렇게 딱딱 자를 건 자르는데 주사 아줌마, 네. 백 실장 이거는 좀 알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전 깜짝 놀란 게 예. 저 술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국내 최신 뉴스에 맞는 정보를 다 맞춤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 주사 아줌마 백 선생 얘기는 가장 나온 지 최근에 나왔죠. 며칠 안 된 얘기입니다. 예. 뭐 차은택이야 이전에 나왔으니까. 예. 그런데 다 모른다고 부인하는 게 하나도 없고 어. 알 것 같다. 예. 한 번씩 만났다. 어. 그러니까 어디서든 마주쳤을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모르쇠 하면 나중에 이게 뭐 청문회라 위증죄는 아닙니다만 예. 이게 말이 번복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한 번은 봤다. 시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주사 백 선생은 2013년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예.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자신의 임신을 지금 핑계로 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 2014년 8월부터 다음해 5월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4월 16일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4, 5, 6, 7월 정도 어찌 보면은 그 이 저 남자친구 문제랑 이 동거 문제를 가지고 예. 모친과 트러블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눴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4개월을 뛰어넘어서 저는 아기를 가져서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예. 그 얘기를 하죠. 독일에서도 뭐 이제 이 박전무라는 사람을 끼고 얘기했고 엄마랑은 이 대면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엄마와의 소통에서 나올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차단하고 있다. 예. 이렇게 추측이 가능해요. 그런가 하면 이 주사 백 선생뿐만 아니라 정유라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꺼내놓는데 예. 박 대통령을 이모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아니라고. 이 초등학교 때 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버지가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이 2007년 이전 얘기입니다. 예. 이 기억이 굉장히 명확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억들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또렷하고 그 최근의 기억들은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경우가 예. 굉장히 각본에 의해서 이 유리하고 불리한 것을 가려내서 말을 맞춘 정황으로 예. 제가 아까 각본이라고 말씀드린 것에 준한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한 이 요런 대목이 있는데요. 자신의 조력자로 지목이 됐던 데이비드 윤에 대한 질문에는 아예 정색을 하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들어보시죠. 데이비드 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데이비드 유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데이비드 유는 저랑 연락 안 됩니다. 책임지기 싫으셨어요. 언제 그 지금 데이비드 유는 계속해서 보호했을 아니요, 거라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데이비드 유는 저랑 연락 자체를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서 현재. 자, 근데 지금 이 녹취에는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데이비드 윤이 누구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아유 그걸 실명을 여기서 공개를 하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과 간다면 하지만 이게 한국에서 다 지금 그렇죠. 볼 것이라는 거를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비드 윤에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좀 보호해 주려고 하는 맞아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이 그 정유라가 머물렀던 곳에도 그 데이비드 윤의 차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정황도 여러 차례 나오는 상황이고요. 예. 프랑크푸르트에서도 그때 그 남성 둘과 같이 타 있었던 그 차량 그 사진이 나왔잖아요. 거기에도 데이비드 윤이 운전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데이비드 윤은 지금 저랑 연락이 되지 않는다. 데이비드 윤은 책임지기 싫어해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특검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정유라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범죄 뭐 그 범인은닉 도피 혐의로 그건 다 입건해서 처벌하겠다는 얘기를 한 상황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 옆에서 지켜줘야 될 사람은 또 확실히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 그 과정 전체로 다 지켜보면 예. 버릴 거는 확실히 버리고 취할 거는 확실히 취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20살의 정유라가 혼자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참 재밌는 건 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경재 변호사는 나는 덴마크에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그리고 정유라는 이경재 변호사 날 열심히 도와준다고 하더니 요즘 연락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사람들이 가장 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건 예. 최순실의 변호사가 이경재 변호사니까 예. 또 정유라가 얼마 전까지 연락을 했다고 하니까 이 서울의 사정, 한국의 사정을 좀 알려주고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어제 얘기가 나오자마자 둘이 동시에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최순실과 네. 뭐 지금 덴마크에 있는 정유라 사이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지금 언론에 뭐 공개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 덴마크 집에는 정유라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좀 조사라든가 이런 압박 수단을 좀 가지면 네. 좀 더 수사가 효과적일 것 같은데.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정유라는 짜여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예. 같이 움직인 주변 인물들이 적어도 지금 4명이 더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유모 역할을 하는 60대 한국인 여성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수행원으로 보이는 20대 건장한 남성 2명도 2명이 있었고요. 있었죠. 이들의 정체가 중요한데 이들이 만약에 뭐 임금을 받고 그냥 우리는 일을 해주러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예. 라고 한다면
돈의 출처 같은 것도 밝혀야 돼요. 그렇죠. 독일에서 뭐 이제 호하, 이 칼을 이 스루에라는 도시에서는 스위트룸에 묵었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이 막대한 비용을 쓰면서 지금 이제 데마크에 잡힌 곳도 렌트하우스인데 예. 승마 훈련장에 딸린 렌트하우스 여기도 비용이 다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저택을 산 돈에 대해서만 정유라가 이야기를 하고 돈은 다 엄마가 알아서 했고 난 모릅니다인데 엄마는 한국에 들어와서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장기간 동안 이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은 누가 썼을까요? 누구 지갑에서 나왔을까요? 그건 어떤 돈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 데이비드 윤을 포함해서 독일 조력자들이 이게 사실은 제독 교민, 그러니까 한국인이긴 하지만 우리 국적이 아닌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또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최순실의 해외의 재산 관리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사 선상에 올려야 하는데 지금 어려움은 좀 많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정유라가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특검에 조사하면 저렇게 외운 듯이 얘기할까요? 못합니다. 어. 그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검에서 바로 반응을 보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정유라가 한 얘기를. 예. 그러니까 정유라의 얘기와 배치되는 여러 가지 인적 증거,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하. 저렇게 외워서 할 수 있지만 증거를 들이밀고 압박을 하면 정유라가 버티긴 힘들 겁니다. 아주 간단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예. 자, 무엇보다 정유라를 빨리 소환하는 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